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신부 윤미정은 남편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완벽했던 남자, 의사에다 자상하고 부유했던 그는 아무 말 없이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죠. 그의 직장이라던 병원엔 그 이름의 의사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가족과 하객들까지 모두 가짜였다는 사실. 그제야 미정은 자신이 철저히 꾸며진 무대 위에 올랐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뒤 미정 앞으로 도착한 한 통의 등기우편. 그 안에는 남편의 이름으로 된 60억 원대 건물 등기 서류가 들어 있었죠. 사기였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진심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웨딩드레스의 레이스 자락이 아직도 거실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가 흩뿌리고 있었고 신혼집의 정적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식은 불과 하루 전이었지만 그 모든 장면이 꿈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축하 인사와 웃음소리, 사진 플래시가 번쩍이던 순간까지 모두 어제의 일인데 남편 장도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윤 씨 병원 다녀온다더니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요? 그녀는 휴대전화를 몇 번째나 확인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전송되지 않았고 통화 버튼을 눌러도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거실에 놓인 그의 정장 재킷과 손목 시계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짐을 모두 가져간 흔적은 없었지만 사람의 온기만 사라진 듯 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그는 내가 당신 지켜줄게요라며 미정의 손을 꼭 잡았었습니다. 그 말이 새삼 떠오르자 미정은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본 사람들은 모두 완벽한 신랑감이라고 말했다죠. 의사라는 직업, 단정한 태도, 예의 바른 미소. 그녀도 처음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인연이라 믿었고 인생의 마지막 봄이 시작된 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박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야, 도윤 씨가 병원 갔다더니 아직도 연락이 없어. 혹시 무슨 일 생긴 걸까? 은주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혹시 이상하지 않았어? 그 사람 결혼식 내내 핸드폰을 숨기더라. 그 말에 미정은 얼어붙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축하 인사를 받으면서도 도윤은 전화를 피하듯 움직였던 장면이 스쳤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는 신혼집 서랍을 열어 그의 신분증과 명함을 확인했습니다. 명함엔 장도윤, 세경의원 원장이라 적혀 있었죠. 하지만 인터넷 검색 결과 그런 병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녀는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차가운 예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벽 2시 현관문이 닫힌 채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며 미정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결혼식의 웃음소리는 모두 사라지고 미정은 이제 막 시작된 불안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윤미정은 서둘러 남편이 일한다던 병원을 찾았습니다. 간판에는 비슷한 이름조차 없었고 접수 데스크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원장님은 저희 병원에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미정의 다리는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병원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아 주변을 둘러봤지만 어느 얼굴에서도 남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그가 입었던 흰 가운이 거짓말처럼 떠올랐습니다. 설마 전부 꿈인 건가요?
그녀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은 예식장을 찾아갔습니다. 결혼식을 담당했던 플래너에게 도윤의 연락처를 물었지만 등록된 번호는 이미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신랑 측에서도 연락이 안 돼요. 신부님 쪽에서 먼저 결제하셨잖아요. 그녀는 그제야 결혼 비용 전부가 자신의 명의로 결제되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신혼집 계약서 또한 도윤의 이름이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작성돼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를 중심으로 짜인 듯 했지만 정작 흔적은 한 줄도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를 찾은 미정은 신고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결혼식 다음 날 사라졌어요. 신혼도 직장도 모두 가짜였던 것 같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서류를 넘기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이런 사건 요즘 자주 있습니다. 최근에도 유사 피해가 3건이나 있었어요. 그의 말에 미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 흔한 피해자 중 한 명이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서랍 속 남편의 물건을 꺼냈습니다. 넥타이, 향수, 가짜 명함. 모든 게 마치 연극 소품 같았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사진첩 안엔 다른 여성과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모두 다르고 여성들도 달랐습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 미정은 자신이 결혼식에서 받았던 꽃다발과 똑같은 부케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나만 속은 게 아니었구나. 밤이 되자 그녀는 오랜 친구 박은주를 불렀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미정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정아, 이건 사랑이 아니라 범죄야. 경찰에 끝까지 말해.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도윤이 남긴 목소리, 미소, 그리고 당신만 믿어요라는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믿은 대가가 이렇게 아플 줄은 미정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이름이 적힌 신혼앨범 위에 차가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사랑의 무대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장도윤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도 진전이 없자 윤미정은 스스로 그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던 그녀는 옷장 속 양복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도윤으로 보이는 남자가 환자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하게 세명병원 1998년이라고 적혀 있었죠. 미정은 즉시 그 병원을 검색했고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무작정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은 흐릿했고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사진의 남자 혹시 아세요? 그녀는 접수대에 사진을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시 후 중년 간호사가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맞아요. 예전에 인턴으로 근무하던 장도윤 씨예요. 그 말에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은 의료사고로 면허를 잃고 병원을 떠났어요. 그 후엔 연락이 끊겼죠. 그녀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남편이 사실은 모든 걸 잃은 사람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병원 벽에 걸린 단체 사진 속에서도 그는 어딘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을 나서던 길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막 그친 오후 회색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복잡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왜 모든 걸 숨겼는지, 왜 자신에게 접근했는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떠오르는 건 그가 건넸던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힘들면 내 어깨 빌려요. 거짓 속에도 진심이 섞여 있었던 걸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병원 앞 벤치에 앉은 그녀는 사진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사진 구석이 살짝 구겨졌고 흙먼지가 묻었습니다. 그녀는 그 먼지를 털어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알아내야겠어요. 당신이 누구였는지. 그 결심은 두려움보다 강했습니다. 이제 미정의 눈빛에는 슬픔이 아닌 진실을 향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 남은 사진 한 장이 다시 사건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사진 속 단서에서 마지막 주소지를 찾아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삐걱거리는 철제 계단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신문과 전단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고 누가 봐도 오랫동안 비어 있었죠. 여기 살던 분 장도윤 씨요. 혹시 언제부터 안 보였나요? 그녀의 물음에 관리소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 세 달쯤 됐을 겁니다. 방새도 밀려서 연락했는데 그 후론 잠적했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미정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싸늘한 공기가 밀려 나왔습니다. 그곳은 누군가의 흔적이 지워진 공간 같았습니다. 작은 방엔 낡은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종이박스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신문 스크랩, 의료 서류, 편지 조각, 그리고 자신과의 결혼식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마치 성물처럼 액자에 끼워져 있었죠. 그녀는 손끝으로 액자를 쓰다듬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뭐죠? 나를 사랑한 건가요? 이용한 건가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찢겨진 편지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글씨는 서툴고 불안하게 흔들려 있었지만 일부 문장은 또렷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 진심뿐이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기꾼이라 불릴 만큼 치밀한 사람의 글이라 보기엔 너무 간절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모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곁에 선반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접촉일지라 적혀 있었고 여성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각 이름 옆에는 날짜와 장소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미정의 이름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노트는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기록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부분에는 낯선 문구가 덧붙어 있었습니다. 진심 프로젝트 2번이 마지막이다. 그녀는 노트를 덮으며 천천히 숨을 고르셨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자신을 어디까지 속인 걸까? 아니면 마지막에는 진심이었을까? 방을 나서기 전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습니다. 먼지 낀 창문 너머로 석양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진심, 내가 끝까지 찾아낼 거예요. 며칠 후 윤미정 앞으로 등기우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봉투를 뜯자 그녀의 이름이 선명히 찍힌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포구 빌딩 공동소유권 이전 통지서. 미정은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서류엔 상속인 윤미정, 피상속인 장도윤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손끝에 힘이 빠져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망?
입술에서 흘러나온 단어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도윤 씨, 한 달 전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신원 미상으로 처리됐죠. 사진을 보여주자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맞습니다. 신혼집 주소와도 일치하네요. 미정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의 결말이 이렇게 끝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사는 뜻밖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남긴 유언장이 있습니다. 건물 소유권을 전부 윤미정 씨에게 양도하겠다고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미정은 등기소를 찾아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60억 원 상당의 마포 빌딩. 그 건물은 도윤이 20년 전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유산이었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왜 자신에게 남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걸 남긴 거예요? 서류를 바라보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떠난 남자가 마지막엔 모든 걸 내어줬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진심이었을까, 속죄였을까? 그 답은 이미 무덤 속에 묻혔습니다. 밤이 되자 미정은 조용히 신혼집 거실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등기 서류와 도윤의 편지 복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마지막으로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한 문장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종이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사람을 미워할 수 없게 만드는 마지막 한 문장이 그녀의 마음을 다시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용서해야 할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윤미정의 이야기는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사라진 남편, 알고 보니 사망자 60억 상속의 미스터리. 기자들의 카메라가 신혼집 앞 골목에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미정은 커튼 뒤에 숨어 조용히 창문을 내렸습니다. 전화기엔 인터뷰 요청이 끊이지 않았고 방송에서는 그녀를 사랑에 속은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속았다고만 말하기엔 그 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도윤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방송에 등장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는 교묘한 사기꾼이었다고 말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 진심이었어요. 내 생일을 늘 기억해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진실을 내세웠고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미정은 TV 화면 속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채널을 껐습니다. 진심이든 거짓이든 그걸로 세상은 이렇게 난리가 나는구나.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경찰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건은 경제적 피해 없음으로 종결된다는 통보였습니다. 형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돈을 빼앗은 증거가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멈춘 자리에 감정이 남았습니다. 그 감정은 설명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윤의 편지와 진심 프로젝트라 적힌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펼쳐 읽었습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속이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지 실험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 자신의 삶을 실험처럼 살았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엔 자신의 전부를 내놓은 사람.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랑이란 게 이렇게 잔인한 거였네요. 그날 밤 뉴스에선 여전히 그녀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거실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글을 보냈습니다. 그의 진심이든 거짓이든 이제 그것을 판단할 시간은 자신에게만 남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4월, 윤미정은 오랜 침묵을 깨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장도윤이 남긴 건물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부 대상은 노년기 여성 자립지원 재단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녀는 별다른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서면 입장문만 남겼죠. 사랑이 거짓이었어도 나를 바꾼 건 진심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다음날 전국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사람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대판 낭만주의자네. 그냥 자기 합리화일 뿐이죠. 세상은 또 한 번 소란스러워졌지만 미정의 얼굴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용실 간판에 먼지를 털어내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평범한 인사말이 몇 달 만에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머리 손질을 받으러 온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그 일 이제 괜찮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덕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거든요. 시간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게 했습니다. 손님들이 오가고 드라이기 소리가 다시 미용실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가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면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 지금도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까? 그럴 때마다 그녀는 거울 뒤 벽에 붙여둔 문구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은 때로 거짓보다 위험하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퇴근 무렵 해가 기울며 창밖으로 노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미용실 안에는 샴푸향과 따뜻한 조명이 어우러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의 시작이 될 수 있겠죠. 그녀의 눈빛엔 후회가 아닌 다시 살아가려는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의 미용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거울 앞의 웃음소리도 예전처럼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벽 한쪽에는 여전히 장도윤과 함께 찍은 결혼식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그 사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녀는 종종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낯선 봉투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표시는 없었고 안에는 얇은 서류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는 사망증명서 원본, 그리고 그 아래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심은 결국 당신이 가졌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미정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 필체는 낯익었습니다. 아마도 도윤의 지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가만히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저녁 무렵 창문 너머로 붉은 노을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엔 주름진 얼굴이 있었지만 그 표정은 이상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미정은 이제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사랑이든 속죄든 그의 마지막 선택이 남긴 것은 상처가 아니라 성장이라는 걸. 그녀는 빗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도윤 씨. 미용실 불이 하나둘 꺼지고 남은 조명만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노을이 사라진 자리에 고요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유튜브 화면을 열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떠오르는 문구를 바라보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좋겠네요. 그리고 화면엔 마지막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당신의 진심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불을 껐습니다. 그렇게 진심의 무게는 또 한 사람의 마음으로 옮겨졌습니다.